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서 하루 종일 방콕했어요. SOXL은 이번 주에는 정고점을 돌파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골드만삭스는 중국 증시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내놨어요. 미래에셋 자산운용사에서 차이나 전기차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차이나 전기차는 아직까지 마이너스 40%고요. SOXL은 119% 이득이에요. 꾸준히 모아서 주식수는 2705주가 되었고요. 이번 주에 SOXL 잔고는 1억을 돌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프의 흐름도 양호한 것 같아서 잘하면 월요일 정고점인 28.55달러를 돌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주에는 미국 고용에 대한 이벤트가 많습니다. 화, 수, 목, 금 발표하는 지수에 따라 주가는 변동성이 있을 것 같아요. 8월 1일 화요일에는 AMD 실적 발표가 있고요. 8월 2일 수요일에는 퀄컴 실적 발표가 있어요. 8월 3일 목요일에는 애플과 아마존닷컴 실적 발표가 있어요. 애플의 2분기 실적은 전년 동기보다 조금 나쁠 거라는 전망이에요. 뉴욕 증시는 경제 연착륙과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경제인 골드락스 기대감이 커지고 있어요. 파월 의장은 7월 회의를 마치고 기자 간담회에서 연준 직원들은 최근의 경제 회복력을 감안해 더 이상 경기 침체를 예상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어요. 기존에는 가벼운 경기 침체를 전망했던 연준의 시각이 바뀌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래요. 파월 의장은 상당한 고용 손실 없이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기업들의 실적은 생각보다 순항하는 분위기고요. 현재까지 실적을 발표한 S&P 상장 기업 255개 중 81%가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보고했대요. 거대 기술 기업인 빅테크 중에서는 애플과 아마존이 실적을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반도체 종목인 AMD와 다우지수 편입 종목 캐터필러 등도 실적을 보고할 예정이에요. 이번 주에는 미국 경제의 건전함을 드러내는 제조업,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 지표 등이 공개될 예정이에요. 구글이 AI 두뇌를 탑재한 로봇 RT2를 공개했대요. 기존 RT1은 물건을 집어서 옮기고 서랍을 여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었는데요. 이를 위해선 엔지니어의 프로그래밍 작업이 필요했대요. 예를 들어 기존에는 햄버거 패티를 뒤집게 하기 위해선 일일이 행동 지침을 프로그래밍하는 방식으로 로봇을 훈련시켜야 했는데요. 이 훈련을 한 로봇에게 팬케이크를 뒤집는 일을 시키려면 또다시 새로운 프로그램을 했어야 했대요. 그러나 새로 개발한 RT2는 별도의 훈련 단계 없이 특정 작업을 수행할 수 있대요. 구글은 이를 시각, 언어, 행동 모델이라고 소개했어요. 구글의 연구진은 특정 작업을 하나씩 프로그래밍 하는 대신 방대한 양의 인터넷 텍스트로 훈련한 대규모 언어 모델을 통해 스스로 새로운 기술을 배워서 실행하도록 했다라고 설명했어요. RT2가 향상된 일반화 능력과 의미론적, 시각적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작업에 필요한 가장 적합한 도구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래요. 구글은 현재 RT2 로봇을 판매할 계획이 없다라고 설명했고요. 하지만 향후 이 로봇이 창고에 투입되거나 의료기기를 다룰 때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했대요. 또한 세탁물을 정리하고 식기세척기를 돌리고 집안을 청소하는 도우미로 배치될 수 있다라고 소개했어요. 아마도 RT2가 시중에 나오면 산업의 패러다임은 바뀔 것 같아요. 산업 현장에서 단순한 노동은 거의 없어질 것 같고요. 일반 음식점에서도 고용을 많이 축소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집안일을 도맡아 함으로써 이제 여성들도 가정에서 살림만 하는 시대는 거의 없어지고 사회생활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만화에서나 나오는 시대가 곧 현실로 펼쳐질 것 같아요. 젊은 세대들이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더욱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차이나 전기차가 0.61% 올랐어요. 아직까지 만원을 돌파하지 못하고 9,900원에 머무르고 있어요. 중국의 계속되는 경기 부양책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상반기에 주춤했던 차이나 전기차 주가에 대해서 의견을 내놨습니다. 중국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기업에 각각 투자하는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솔렉티브와 타이거 차이나 클린 에너지 솔렉티브는 최근 1년 수익률은 마이너스 40.22%, 마이너스 34.38%를 기록했는데요. 미국이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중국산 부품 및 원재료에 대해 세제 혜택을 배제한 IRA 법안 여파래요.
미래에셋 자산운용 관계자는 중국 정부는 7월 열린 정치국 회의에서 부동산 경기와 민간 소비를 살리기 위한 하반기 구체적인 정책들을 언급했다며, 특히 기존 부동산 투기 억제 관리 기조 문구를 삭제했는데, 이는 2019년 이후 매년 유지한 문구를 삭제한 면에서 정부의 강력한 경기 부양 의지가 반영됐다는 시장의 평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했어요. 미래에셋 관계자는 이어 올 하반기부터 중국 정부 정책 및 여러 경제 지표의 반등 시그널 등을 예의주시하며 시장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견고한 사업구조 기반과 함께 꾸준히 정부 정책 수혜가 기대되는 전기차 등 성장형 소비 기업이나 대형 하이테크 기업들에 대한 장기 투자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밝혔어요. 결론은 장기적으로 들고 가란 얘기예요. 캐딜락이 중국 CATL 배터리를 탑재해 중국 시장에 투입할 새로운 전기차 옵틱을 출시한대요. 캐딜락이 중국 시장에 투입할 새로운 전기차 옵틱이 중국의 인증 절차를 거치며 디자인 및 주요 정보가 유출 공개됐대요. 여기에 CATL이 리튬이온 배터리를 바탕으로 우수한 주행거리 및 빠른 충전 속도를 갖출 것으로 알려졌대요. 판매 가격은 우리나라 돈으로 5,060만원이 될 것으로 알려졌어요. 골드만삭스가 중국 주식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어요. 27일 CNBC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중국 주식들이 정부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 기대감에 힘입어 반등할 것으로 예상하며 최선호주 목록을 공개했어요. 이날 골드만삭스 전략가는 연구 노트를 통해 중국 주식들의 반등 기회가 열렸다라고 평가했어요. 그는 중국 정치국 상임위원회가 소비 수요를 늘리고 지방부채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한 부양책을 약속했다면서 중국 당국의 결정에 대한 시장의 초기 반응이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밝혔어요. 이어 중국의 대규모 부양책에 노출된 플랫폼 경제, 소비자 서비스, 전기차 공급망, 재생에너지, 하이테크 제조, 인프라, 부동산 등의 산업이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전했어요. 골드만삭스는 중국 기업들 가운데 빅테크 기업 텐센트와 징뚱닷컴을 최대 수혜주로 꼽으며 투자 의견을 매수로 제시했어요. 또한 부동산 소프트웨어 회사인 K홀딩스, 모바일 부품 회사 BRD 일렉트로닉, 온라인 채용 회사 칸준도 매수 등급으로 평가했답니다. 중국 정부가 지속적인 경기 부양책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차이나 전기차도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올 것 같아요. 내일도 굉장히 덥다고 하는데요. 건강에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